그 인천 중학생 추락사 그 추락하는 과정에 뭐 밀쳤느냐 말았느냐 이건 이제 더 수사가 돼야 합니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걸로만 봐서는 이 다문화 가정 출신 이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혀 왔고 그날도 새벽부터 몇 차례에 걸친 폭행이 있었다 등등까지는 다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요. 이 수차례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추락사를 한 것인데 예. 심지어는 그 어머니가 사주었다는 패딩까지 그러니까요. 뺏어서 예. 이 경찰에 출두하는 모습에 그 패딩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지켜본 네티즌들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예, 예.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인데 최근 들어서 이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정말 뭐 흉악 범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 이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던 것이 올해 2월이었죠. 올해 네. 2월 달에 인천 여중생 사망 사건인데요. 사건은 실제로는 7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2월 초등학교 졸업 후에 중학교 입학을 앞둔 여학생이 이 8년을 알고 지냈던 이 동갑내기 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에 2차 가해로 괴로워하다가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아이고. 끊은 사건이거든요. 예. 과연 이걸 정말 아이들의 범죄라고 해야 될지 가슴이 참 너무 아픕니다. 그렇죠. SNS상의 학교 폭력 언급 추이 뭐 최근 들어 급증했죠? 네, 보통 2014년, 15년만 하더라도 한 14만여 건 정도 머물렀었는데요. 네. 16년 들어서면서 한 30만 건 이상 언급이 됐고요. 이제 2017년 작년 기준으로 이제 63만여 건이 언급이 되면서 아이고. 한 2배 이상 지금 이제 언급이 됐다. 2014, 15년에 비하면은 뭐 4배 이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그전에도 학교 폭력이 사실 있었는데 관심이 없었다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16년, 17년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주차 기준으로 이제 10월 달부터 살펴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번에 여러 사건들이 터지다 보니까 11월 이렇게 3주차 들어서면서 전주 대비 한 260% 폭발적인 이 관심도가 높게 증가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그 인천 중학생 추락사 영향인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네. 대한 그 감성 키워드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사실 뭐 여기 이 감성 분석이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부정 감성이 거의 한 93%대로 올라와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표현인데 너무 악의적이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예. 그런 얘기가 많았고 예. 그리고 이제 끔찍하다. 이건 뭐 정말 답이 없다. 무섭다. 사실 이 어이없다라는 표현이 이제 요새 들어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패딩 점퍼를 뺏어 입고 나온 이 그 중학생을 보고 뻔뻔하다 이제 어이없다라는 표현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정 키워드가 다른 부정 키워드하고는 달리 지금 너무 이 강한 부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 패딩에 대해서도 또 그 가해자는 이거 바꿔 입은 거지 강제로 빼앗아 입은 게 아니다라고 말해서 또 더 화를 더 공분이 일어났죠. 그러니까요. 네. 네. 심지어는 이 인터넷 공간에서는 그 패딩을 뺏어 입은 가해자 학생에게는 패대기 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학교 폭력과 관련된 연관 검색어들을 좀 보면은 뭐 좀 변화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2017년에는 이제 처벌이나 소년법, 그래서 폭력이 발생했을 때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게 2017년도라면은 예. 2018년도에는 1위가 예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학교 폭력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에 지금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들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증거라는 키워드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건 증거 예, 이 폭력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꼭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죠. 이 증거를 꼭 수집을 해서 이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는 그 의식이나 인식이 SNS 상에서도 많이 퍼지고 있고 또 경험담이라는 얘기가 이번에 2018년도에 새롭게 올라왔는데 예. 본인도 예전에 당했던 경험들 그리고 누가 당한 걸 봤던 것들을 이제 SNS 상에서 좀 많이 얘기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래서 예. 기존에는 그냥 덮어뒀던 것들을 지금은 이제 관심을 끌어올린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청원 게시판에서도 관련된 청원들이 끊이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청원이라고 하는 연관 키워드도 등장을 했죠. 네, 그래서 많이들 네.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연관 키워드 말고 학교 폭력에 대한 반응 그 감성어들로 봐도 변화가 보입니까? 네, 학교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2018년도에 들어서 이제 혐오하다라는 표현이 이제 가장 높게 올라왔습니다. 그 작년까지만 해도 혐오하다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혐오하다라는 표현은 정말 우리가 웬만해서는 안 쓰는데 아주 극도의 부정을 반응을 보여줄 때 혐오하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2017년에는 그냥 고통스럽다, 나쁘다, 스트레스다 같은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 혐오하다라는 표현과 함께 2018년 들어서면서는 뭐 돕다, 위로하다, 욕하다 같은 이 피해 상황들에 대해서 같이 지금 동참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돕다와 위로하다도 2017년에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18년 들어서면서 달라진 분위기들이 이 키워드 상에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년까지는 피해를 입어서 고통스럽고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되고 뭐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너무 혐오스럽고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 좀 도와야 되겠고 어떻게든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 예방도 좀 합시다. 네. 우리는 뭐 그 청와대 청원 같은 것도 합시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관하지 않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 본부장, 학교 폭력에 대해서 그 정부 차원에서도 실태 파악 조사를 계속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교육부에서 교육개발원과 교육학술정보원이 온라인 조사로 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 400여만 명을 매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400여만 예. 명. 두 대규모 차례 조사네요. 예, 두 차례 조사를 합니다. 한 차례는 전수조사고 또 매년 하반기에는 샘플로 어떤 주로 폭력의 유형들이 있는지를 또 분석하게 되는데 예. 2012년부터 쭉 추세 분석이 나와 있는데 2012년에 아주 많은 이 폭력 피해 응답률이 나타났는데 최근 들어서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그건 다행이네요. 네, 근데 과연 얼만큼이나 이 응답하는 학생들이 솔직했을까?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올해 피해 응답률을 보면은 1.3%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조사 대상자 가운데 1.3%가 나는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해에 비하면 이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 1.3% 애게게 이럴 수 있는데 무려 5만 명입니다. 그렇죠. 1.3%가. 그렇죠. 이게 그렇죠.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400만 5만 명의 예상이니까. 학생들이 이 폭력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의 착시 현상에 폭력이 괜찮은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초등학생들의 그 폭력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상대적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하면 그래요? 나타났습니다. 네. 전체 초등학생 응답자들이 2.8%인데 이 조사의 맹점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1, 2, 3학년은 실태 조사의 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더 늘어난 걸로 보면 이 최근에 학교 폭력이 상당히 예민하게 적어도 초등학생들에게는 다가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형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말죽거리, 잔혹사 이래서 주로 폭력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신체적인 접촉보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로 뭐 천냥빚을 갚는 그게 아니라 거의 인격 살인에 가까운 정도의 언어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가장 많았습니다. 언어 폭력, 말로 되는 폭력. 것이고 집단 따돌림, 이른바 이 왕따라고 하는 것일 거예요. 또는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히는 스토킹. 그다음에 사이버상에서 뭐 사이버 불링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이버 괴롭힘 그다음에 그다음이 신체 폭행 정도로 나타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 중에 이른바 과거에는 빵 셔틀이 많았거든요. 빵 심부름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마치 이 배본부장을 아는 분들은 좀 체격이 크고 하니까 빵 셔틀을 많이 시켰을 거든요. 저도 사실은 빵 셔틀을 당해봤을 정도였습니다. 피해자예요? 뭐 아마 못 믿겠다. 언빌리어블이라고 하실 텐데 넘어가겠습니다. 네, 빅데이터 상에서도 이 유형이 나오고 있는데 빅데이터에서는 그냥 이제 폭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언어 폭행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아무래도 SNS 상에서 올라오는 이런 그 폭력 같은 이 언어적인 표현들을 좀 많이 쓰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2위가 역시 이제 성추행 그리고 이제 3위가 협박 그리고 이제 뭐 따돌림 또 욕설 스토킹 뭐 사이버 테러, 지금 뭐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사이버 공간에서 이제 특정 학생을 상대로 물질적이나 정신적으로 계속 괴롭히는 새로운 유형의 그 학교 폭력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학생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막 비난과 조롱하면서 그걸 통해서 상대적으로 뭔가 희열감을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요새 학생들에서 보여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그러니까 언어 폭력과 집단 따돌림을 사이버 공간에서도
확장해서 하는 네, 그런 그렇죠. 거네요. 네, 뭐 네. 물리적인 신체 폭행보다도 이런 게 좀 네, 더 심한 실태 조사를 보더라도 초등학생들에 비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사이에서 이 이른바 사이버 불링, 이 사이버상에서의 괴롭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단톡방에서 특정 학생 한 명에 대해서 친구 한 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예. 그런 현상도 나타나는데 이거 정말 제가 중간에 이 정관용 진행자께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네. 어떤 친구에게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설명을 너무 잘하고 또 진지하게 설명을 한다고 해서 야, 너 진지충이야. 너 설명충이야. 과연 학교 폭력일까요? 아닐까요? 글쎄요. 범위를 확장하면 그것도 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폭력이었습니다. 그죠. 이게 정말 괴로움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실제 법원까지 갔는데 법원에서는 진지충, 설명충도 학교 폭력으로 판시했습니다. 네, 네. 네. 하지 말아야 될 건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학교 폭력을 현장에서 예방하고 대응하는 뭐 그런 교육은 좀 그나마 되고 있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주로 친구에게 이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토로하게 되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상황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사실 법적 조치는 안 취해지거든요. 예.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더라도 대부분은 학교 교실 내의 일이기 때문에 쉬쉬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방관한다라는 응답이 지난해 실태조사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감시꾼이 돼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대표적으로는 사실은 친구들 간의 일이기 때문에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 대구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실태조사 결과 이 피해 응답률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여기 이른바 친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친한 친구 교실. 그러니까 학생들 서로 간에 나 너 좋아해, 너 나 좋아해 이렇게 서로 간을 더 좋아하게끔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든요. 서로 친구지간에 또 학생들 간에 소통을 활발히 하니까 네, 학교 폭력 비율이 줄어들더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서로 수수방관하지 않고 뭐 누가 좀 다툼을 하거나 누가 뭐 언어 폭력을 하거나 그러면 나서서 말리기도 하고 중재도 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예전보다 사실 저희 때도 사실 학교 폭력은 있었잖아요. 예.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그때는 정말 다른 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하거나 같은 학교 안에서는 그래도 우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없어지고 서로 남이다라는 의식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바꾸는 하나의 유형이 친친교실이다. 그렇죠. 네. 그건 이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인 네네.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학교 폭력 끔찍한 사건이 터지면 또 즉각적으로 이 소년법 네. 미성년자들은 아무래도 범죄 처벌 형량이 낮은데 이거 안 된다. 뭐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소년법 개정하자, 폐지하자. 이런 여론이 막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리얼미터에서 CBS 의뢰를 받아서 우리 CBS죠. CBS 의뢰를 받아서 지난해 9월 8일 실시한 조사고 전국 514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이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 응답률 4.5%이고 예.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데 지금의 소년법으로는 안 된다. 워낙 이 흉악한 이 미성년자의 범죄가 많으니까 처벌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거나 소년법을 폐지하고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비중이 10명 중 9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90% 가까이. 압도적입니다. 네. 예. 뭐 빅데이터 상에서도 이 처벌법이 이 소년법이 이제 2017년도에는 긍정이 28% 부정이 72%였는데 2018년도에 이제 부정이 83%로 이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년법이 더 강화돼야 되고 지금은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SNS 상에서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끔찍한 범죄가 나오면 꼭 이런 현상이 나오죠.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저는 보고 싶은 게 네. 휴대폰이라고 하는 게 발달이 되면서 우리가 예. 긴급하게 신고하고 또 현장 증거 확보가 용이해졌거든요. 예. 예전보다 확실히 체포의 확실성이 높아졌어요. 예. 예전에는 체포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범죄학에서는 체포의 가능성을 높이는 게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잡혔을 때 얼마나 벌을 더 받는지보다 내가 이걸 하면 무조건 잡힌다라는 인식을 더 강하게 심어주는 게 범죄율을 낮추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지 자꾸 이게 법의 어떤 이런 걸 높이 쪽으로만 신경 쓰는 것보다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끔찍한 일이 터지면 강력한 처벌 이렇게 바로 그렇죠. 이게 연결이 네. 되는데 실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강력한 처벌이 과연 예방 효과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렇게 문제죠. 의견이 조금씩 엇갈리더라고요. 네, 여론이 그러니까 분분하고요. 그런 만큼 소년을 다루는 교정과 교화는 분명히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이죠. 성인처럼 대할 수는 없다면 뭔가 다른 해법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즉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학교 공간에서 꾸준히 교육하고 학생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런 노력이 정말 근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학교 네.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마동석 같은 사람이 많이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대구 친친교실 얘기를 들으니까 뭐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 학교 내에 아이들 간에 다툼이 있으면 또래 중재라고 그래서요. 아, 자기들끼리 일종의 모의 법정 같은 걸 만들도록 유도하고 교육을 시켜요.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사실 이런 폭력들을 막아내고 예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학교 내의 어떤 공동체의 회복, 이런 게 좀 간절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론조사 전문가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빅데이터 전문가 다음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